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이 청정이네요. 미래예보가 네, 네.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네.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런 거 VR방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요즘에 엄청 생겨나고 있고 또 드론쇼 곧 한국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평창에서 보고 그랬잖아요. 뭐 AI 네. 스피커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거의 다 현실화가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살짝 쉼을 갖기 전에 네. 앞으로 현실화에 가까워진 기술들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가지 한번 정리해가지고 네. 가져왔습니다. 정말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액기스들, 지금까지 방송됐던 액기스들 다 뽑아서 또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탑4, 첫 번째, 넘버 원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네, 스마트 모빌리티의 다양화. 뭐 스마트 모빌리티 하면 사실 주위에서도 많이 봐요. 지금 한강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뭐 전동 스쿠터도 네.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그런 거잖아요.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그거는 것들. 그냥 동력기관을 전기로 바꾼 거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자가 들어갔잖아요. 로봇. 로봇이라고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무인 자동차의 소형화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지금 무인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그리고 이동형 로봇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꽤나 거대하고 앞으로 상용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쓰인 뭐 센서라든지 인공지능 기술들, 뭐 컴퓨터 비전 기술들 그런 것들이 소형화되면서 우리 일상용품들의 이제 속속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5년간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출시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제품은 아마 이거 같아요. 따라다니는 여행 가방. 지난번에 소개해 주시고 네. 유모차도 소개를 해주시고 유모차도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여행 가방이 가장 큰 화제를 모았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특히나 원래 작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출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 유통하는 업체 대표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이 중국 제품이거든요. 네.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성능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일단 출시가 미뤄졌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에도 곧 출시가 될 제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들어간 센서, 카메라 제품들 네. 자, 카메라가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런 자율 이동 기술들이 네. 단순히 자동차나 로봇에만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곳곳에 접목되는 미래가 네. 이제 곧 가까워진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거는 이제 사람이 뭔가 어플이나 뭐를 깔아야 되는 건가요? 뭐 다른 주인을 쫓아갈까봐. 이게 카메라로 네. 그 사람을 이렇게 촬영시키게 되면 따라가게 되고요. 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손목에 팔찌를 차게 되면은 네. 또 정확하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걱정하시는 것들은 이제 따라가다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한 네. 5m인가 3m 떨어지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과정도 그 과정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형 자율주행 로봇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준비 중이고요. 앞으로 뭐 시범 운영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들은 뭐 그런 거 있죠.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게 혼다에서 만든 로보카스라는 네. 자율 이동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야쿠르트 아줌마의 카트 같은. 카트 같기는 한데 저 안에 뭐 물체를 담아가지고 자율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소형 모빌리티. 그러니까 단순히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작은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기계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혼다의 로보카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에서도요 지금 책 정리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어라운드라는 저런 비슷한 로봇 기계를 부산에 있는 영풍문고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책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택배 로봇 하면 드론만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전에 소개해드린 것 중에 스타쉽 테크놀로지사의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퀴 달린 로봇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가까운 거리에 30분 이내의 지역에 물품을 배달해주는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그런 자율 이동 로봇들 곳곳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AR 스피커 요즘에 많이 쓰시는데 네.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달리고 바퀴가 달리게 네. 되면은 또 주인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템이라는 제품도 소개를 해드린 거의 적이 비서 있어요. 같은 역할이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센서가 정교해지고 하면서 물체가 스스로 이동을 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가능해질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하늘로 날아가게 되면 자율비행 드론이 되는 것이고 이번 평창에서 보신 네. 드론 쇼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자율 이동 물체들, 스마트 모빌리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네. 꿈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자, 스마트 모빌리티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술 공개를 해드립니다. 컴퓨터 비전 IoT의 등장. 이거는 어떤 기술인가요? IoT는 뭐 정말 이야기 많이 네, 되잖아요. IoT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제품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자,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앞에 뭐가 지나가고 있고 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물체를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제품들은 뭐 근접 센서, 뭐 초음파 센서, 아니면 온습도 센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상황을 파악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자면은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장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느끼기만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카메라를 달게 되면은 좀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최첨단에 있던 사례가 바로 뭐였냐면은 얼마 전에 오픈한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고라는 네네. 그 무인 계산대 편의점이 되겠죠.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마존고가 화제가 됐던 것은 저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계산 과정 없이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저기에 쓰인 기술이 바로 저 천장 위에 달려있는 수많은 인공지능 카메라들이었어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뭘 사려고 하고 뭘 내려놓고 있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에게 청구를 하겠구나. 청구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그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근데 저 기술이 저렇게 마트에만 적용이 되겠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슬슬 그러한 제품들이 출시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스마트폰에 요번에도 MWC에서 인공지능 카메라 LG에서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던 것이 사물 인터넷에 이제 슬슬 들어갈 것 같거든요. 뭐 스마트 홈만 하더라도 이제 홈 CCTV가 사람을 알아보고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오면 문을 자동으로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거고요. 인공지능 스피커만 하더라도 눈이 생기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람의 행동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밖에 뭐 스마트 팩토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초음파 센서라든지 뭐 소리 센서 이런 것만 이용하다가 컴퓨터 비전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은 물체의 크기라든지 종류, 뭐 가일의 사이즈, 썩은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런 개발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IoT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기는 한데 문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많죠. 사생활 침해. 맞아요.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지금 AI 스피커만 하더라도 아니 이게 계속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사생활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카메라로 보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가 분석이 된다면 대기업 저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보관하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그 끝은 결국엔 뭐냐면 철학이에요. 이게 정의론, 윤리학, 이런 심리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때 학교 현장에서부터,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힘, 토론하는 힘, 그리고 생각의 힘,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준비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초석이 될 것 자율주행도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신기술이 발전될수록 카메라 수가 늘어나요. 뭐 자동차도 점점 출시되는 자동차가 카메라를 하나씩 더 달고 나오고. 카메라 세상이에요.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핸드폰도 듀얼 카메라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사방이 사람을 이제 인간을 또 주목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카메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런 내용 궁금하시면요. 그 영화 더 서클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영화 한번 보시면은 아마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기술 살펴봤습니다. IoT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기술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화에 가까워지는 유인 드론. 뭐 드론은 이번에 뭐 평창 올림픽에서 네. 확실하게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네, 이제 뭐 스스로 날아다니는 네. 기술 때문에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돌체앤가바나 패션쇼에 드론이 핸드백을 이렇게 들고 입장을 하기도 멋지네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타가지고 개인용 택시처럼 이용하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네. 있는데 이게 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미래 비행 택시 유인 드론의 경우에는 특징이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점. 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구동 장치를 이용해서 기존의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보다는 좀 더 간소하게 네. 비행체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조종사의 훈련이 필요 없죠. 조종사의 훈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도 확 줄어들 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도심 간 이동할 때 드론의 특징은 뭐냐면 활주로가 필요 없죠. 수직 이동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착륙 공간 같은 것을 굉장히 작게 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제품은 역시나 중국의 1인승 비행택시 이양 184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또 테스트 영상을 새롭게 공개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헬리콥터 같네요. 예, 저렇게 날개가 8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양 184의 팔이 날개 8개를 상징하는 거고요.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태블릿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면은 자기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약 1000회가량 지금까지 시험 테스트가 됐고요. 지금 뭐 태풍 상황이라든지 300m의 고도 비행, 시속 130km의 고속 비행까지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최장 비행 시간이 23분에서 25분 정도로 좀 짧아요. 그래서 도심 간의 아주 짧은 거리의 이동 수단으로는 좋을 것 같죠? 정체 구간에서. 그 16km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개선점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도입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두바이거든요. 네, 정부에서. 네, 두바이 정부에서는 원래 작년에도 시험 비행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시험 비행을 올해까지 밀어놓은 상황이고요. 또 테스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사람 들어가서 저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보니까 꽤 많이 또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그 독일의 볼로콥터라고 또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인텔 소개해드리면서 네. 그런 볼로콥터라는 회사도 있고요. 구글의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가 투자한 키티호크라는 그런 유인 드론은 수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되겠어요. 또 에어버스라든지 보잉사 그런 곳에서도 투자를 벌이고 있고 또 가장 현실화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곳은 역시나 우버가 될 것 같아요. 우버의 목적은요, 단순히 차량 공유가 아니라 교통수단의 혁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비행 택시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평창올림픽에서는 드론 쇼를 봤잖아요. 네네. 근데 우버의 목표는 뭐냐면은 2028년에 LA 하계 동계올림픽, 네. 하계올림픽이죠. LA 하계올림픽에 네. 이 드론 택시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올림픽 열릴 때는 네. 외신들이 드론 택시 타고 취재할 때 많이 드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안전성만 담보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교통 정체 뭐 체증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또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기술 살펴봤습니다. 드론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네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자란 고기, 배양육. 생각납니다.
이 정말 가짜 고기잖아요. 가짜 고기. 배양육은 사실 가짜 고기라고 하긴 그래요. 그래요? 이게 네. 동물의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그렇죠, 배양시킨 그렇죠. 거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고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식품 얘기를 워낙에 많이 드렸어요. 네. 왜냐면 자동차, 드론, 인터넷 없이 사는데 식품 네. 없이는 못 산다. 근데 지금처럼 육류를 먹게 되면은 자원을 너무 네, 소비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해가지고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배양육이 요즘에는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회사가 뭐 멤피스트 미츠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저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특히나 멤피스트 미트라는 곳은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유치가 되고 있어요. 그 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빌 게이츠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 버진 그룹의 회장이죠.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동생 킴벨 머스크 아니면 잭 웰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배양육 회사 멤피스트 미츠에 투자를 벌이고 있거든요. 인류의 미래 식량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투자를 벌이고 있는 거고요. 뭐 실험실에서 자라는 고기이기 때문에 생산력도 좋고 통제도 가능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아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을 이제 동물을 굳이 살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공장식 사육을 철폐할 수가 있다라는 아주 무한한 가능성에 투자를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게 멤피스트 미츠의 미트볼이거든요. 뭐 저런 인공이 아니죠. 이거는 배양육인데 배양육 450g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직까지는 1,0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물론 연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가격인데요. 멤피스트 미츠는 2021년 이 배양육을 네.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소비자가 살 만큼 가격이 떨어질 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저스트사 네. 같은 경우에 닭의 깃털에서 네. 세포를 추출해서 닭고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올해 말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싶네요. 네. 맛이 똑같다고 하니까 맛도 궁금해요. 똑같고 인류의 미래라고 하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한번 도전 공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자기는 30년 이내에 동물을 살생해서 고기를 얻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본대요. 30년 이내에. 그래서 올해부터 판매가 되고 늦어도 내년엔 판매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현실을 앞둔 그 기술들을 살펴봤고요. 그때 조금 먼 미래지만 현실화가 될 만한 기술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상상력을 넓히면 굉장히 많지만 일단 뭐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나노 크기의 로봇들이 우리의 질병을 네. 치료해 준다든지 우리의 유전자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섭네요. 안 좋은 유전자를 네. 제거하고 정상 유전자를 넣을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도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첨단 의료 산업들 이건 정말로 필수적인 성장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이퍼루퍼라고 해가지고 진공열차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뭐 두바이, 뉴욕, 인도에서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앨런 머스크의 수건 사업이죠. LA의 지하터널, 네네네. 시속 200km로 갈 수 있는 지하터널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영화 속에서는 많이 보지만 아직 현실화 안 된 것이 바로 홀로그램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MWC를 보시게 되면 또 SK텔레콤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인공지능 통신, 스피커, 네. 그거를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 많이 발전하고 네. 있고 또 AR 안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에서 정말 안경 크기의 뭐 웨어러블 안경 바운트라는 것을 선보이기도 했거든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5년에서 7년 안에 우리가 안경처럼 쓸 수 있는 AR 안경이 나올 것이라고 네.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뭐 5년, 7년 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AR 스피커로 머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팔다리 듣고 달리고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보급형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블록체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미래예보하면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얘기는 네. 안 달았어요. 왜냐면 저는 워낙에 가능성을 좀 작게 보고 있고 특히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전달을 안 드렸으나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이 탈중앙화 가능성, 뭐 부동산이라든지 의료, 네.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민주적으로 다들 이제 소유하게 되는 그런 미래도 우리가 한번 10년 뒤, 20년 뒤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바로 오늘 그동안에 진짜 1년 6개월 동안의 총정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좀 섭섭하네요.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간단하게 좀 마지막 말씀 좀 들려주세요. 정말 뭐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드릴 수 있고 미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행복에 특히나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의 미래 세상으로 잘 또 안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미래예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대비할 수 있었던 그런 또 생각을 많이 가지게 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래예보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